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J.B. 프리츠커가 민주당 가버너 후보가 현 주지사인 브루스 라우너를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NBC 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46대 30, 프리츠커가 무려 16%나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가 한 2달 남짓 남은 시기인데 NBC 뉴스폴의 오차 범위가 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프리츠커의 승산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리노이 거버너 선거를 Battle of the Billionaires라고 합니다. 두 억만장자의 대결입니다. 선거 비용이 두 사람 것을 합하면 모두 2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가 중요하지만은 역시 호감도 또는 비호감도, 특히 비호감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호감도가 높으면 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브루스 라우너의 비호감도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려 52%로 나왔습니다. 프리츠커의 것은 35%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거버너 경선뿐 아니라 정당에 대한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견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일리노이 주민의 49%가 민주당 다수의 의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해서 일리노이 주의 그 블루 스테이트 성향을 또 한번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업무 지지도 31%에 불과합니다. 전국 지지도가 40%를 조금 상회하니까 전국 수치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과 2달여를 남기고 있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일리노이 주민들의 민심이 어디에 와 있는지 NBC 뉴스의 여론조사 분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버너 선거입니다. 프리츠커와 라우너의 지지도 차이가 46대 30, 16%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의외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브루스 라우너의 예산 없는 주정부가 736일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의 인기가 저조할 것을 예상을 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브루스 라우너도 할 만큼은 했습니다. J.B. 프리츠커의 라드 불고에비치 전 주지사와의 비밀 녹음을 주제로 한 선거 광고가 그야말로 장기간 융단 폭격을 가했고, 또 그의 마이클 메디건 등 장기 집권자들과의 관계를 수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16%나 뒤지고 특히 비호감도가 52%나 된다. 호감도는 2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브루스 라우너의 재선에 꽤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밀 테이프로 공격을 당했던 프리츠커의 비호감도는 35%, 호감도는 38%로 나왔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전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은 주 중에 하나입니다. 고질적인 적자 예산에 부채가 최고로 많습니다. 또 적자와 부채가 높으니까 외상값도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은퇴 공무원들의 연금 상황, 이 펜션 문제는 전국의 최악입니다. 또 크레딧 레이팅도 전국의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일리노이 주를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고 거버너 브루스 라우너가 전국의 최저인기 거버너다라고 언론에 의해서 뽑혔을 정도입니다. 우선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세금, 헬스케어, 펜션, 크레딧 문제 등 해결해야 될 일이 산더미입니다. 과연 누가 거버너로 나서서 이 난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이유는 그의 고집과 투쟁 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지사로서 당장 주정부를 이끄는 것보다는 개혁을 하겠다라면서 주 예산을 3년 동안, 날짜 수로는 736일 동안이나 예산 통과 없이 간 것이
큰 화근이었던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두 억만장자들의 계획이 아직 분명치가 않습니다. 구체성이 없다는 평가가 있고 또 표 떨어질까 봐 두루뭉실하게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인컴 텍스 문제만 해도 누진세로 할 것이냐 아니면 플랫 텍스로 할 것인가 아직 양쪽에 확실한 청사진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민들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은 경제와 고용이 27%로 최고입니다. 그 다음이 헬스케어 19%, 이민이 14%, 텍스가 11%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 다른 질문은 의회 구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리노이 주민의 49%는 민주당 다수의 의회가 돼야 한다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다수의 의회를 원하는 사람은 35%에 불과했습니다. 일리노이 주가 진보적인 주라는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2016년 선거 당시에 공화당주, 민주당주를 표시하는 지도가 있었는데 중서부에서 일리노이 주만 블루 컬러였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주변에 있는 위스콘신, 아이오와, 미주리, 켄터키, 인디애나, 미시간이 모두 레드 컬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approval rating이 31%에 불과했습니다. disapproval rating은 56%나 되었습니다. 이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의 반 트럼프 정서는 유명합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그의 트럼프 타워 빌딩, 그 바로 옆에 부착이 됐던 도널드 트럼프 로드, 그 명예의 거리 팻말이 시카고 시의회의 공식적인 투표에 의해서 철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카고에서 선거 유세를 하려다가 폭력적인 반대 시위에 부닥쳐서 환급이 피신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트럼프가 이번 주에 그의 신복들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를 시인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민주당이 탄핵 소추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단결 또는 단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카고나 일리노이에서는 그런 조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세 인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이 소비자 물가를 올리고 미국 경제를 해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42%나 되었습니다. 반대로 관세 인상이 미국의 고용을 보호하고 미국 경제를 강화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23%에 그쳤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역인 다운스테이트 지역은 농업 지역인데 콩과 옥수수의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카운티별로 보면은 쿡 카운티에서는 프리츠커가 라우너를 58대 21의 비율로 무려 37%나 앞선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쿡 카운티 주변에 있는 칼러 카운티들, 레이 카운티, 뉴페이지 카운티, 케인, 맥헤너리, 울 카운티 이 5개 카운티에서는 라우너의 지지도가 40%, 프리츠커가 34%로 오히려 라우너가 앞섰습니다. 이 칼러 카운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다운스테이트 농업 지역인데 센트럴 그리고 서든 일리노이 지역에서 프리츠커가 10%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화당 지역입니다. 라우너에게 매우 중요한 지지 세력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에서 라우너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8월 23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입막음용 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코언이 유죄를 인정한 데니얼스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일부 공개된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코언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고 한다는 질문에 나는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사기, 탈세 등 8가지 혐의에 대해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팍스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매너포트는 레이건 전 대통령을 위해 수년간 일했고 밥도를 위해 일했으며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위해서도 일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가 해온 일들에 비춰볼 때 나는 매너포트를 많이 존경한다며 매너포트에 대한 사면 검토를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심원단이 매너포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트럼프는 매너포트에게 적용된 혐의는 워싱턴의 컨설턴트나 로비스트라면 아마 누구나 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서쪽의 트레프에서 현지 시간 오늘 오전 10시 반 한 남성이 지나가는 행인 2사람을 살해했으며 이 남성은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고 고위경찰관이 트윗으로 알렸습니다. 사망자 외에 다른 한 사람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사건 보도 직후 이슬람국가 ISIS는 연계통신 아마크를 통해 배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제라드 콜롱 내무장관은 테러 공격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공격자가 평소 테러를 찬양하는 행동으로 당국의 주의를 끌긴 했지만 그보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하와이주 여러 섬에 허리케인 레인이 곧 상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카테고리 5를 기록한 레인이 4로 격하됐지만 여전히 그 세력은 치명적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돌발 홍수와 산사태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레인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모레까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호놀룰루 등 하와이 주요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생수, 식료품 등을 챙겨 대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발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0시 1분을 기해 무역 대표부가 정한 279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기술 침해 행위를 문제 삼아 이번 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반도체, 화학제품, 플라스틱,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 등이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중국도 이 같은 조치에 같은 규모의 관세로 대응했습니다. 레이버데이의 케네디 익스프레스 반폭력 시위가 구체화됐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어제 이 시위는 컴벌랜드 애비뉴와 이스트레이크 로드 사이 양쪽 레인에서 모두 벌어지게 되며 당일 오헤어 공항으로 가는 길에 교통 체증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주관하는 이 시위는 시카고 남부 지역의 폭력 범죄 고통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해 고속도로 상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메뉴얼 시장의 퇴임,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한 고용, 투자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자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어린이의 부모가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윌맷에 사는 8살 여자 어린이가 혼자 애완견을 산책시키고 있었는데 이웃이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우려로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윌맷 경찰은 이 일로 부모를 입건하지는 않았지만 아동 안전국으로 넘겨 부모가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로공사장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이번 주에 I-355 하이웨이를 통과했는데 후에 차량에 다량의 골타르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공사 구간에 주의 표시도 없었다고 지적했는데 이들은 약 $1,000의 수리비를 부담했다고 불평했습니다. 도로당국은 피해를 신고하라고만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쾌청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4도. 내일은 흐리고 오전부터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2도, 밤 최저 66도. 토요일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다 흐려지면서 한때 비 또는 던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85도, 밤 최저 72도. 주일 역시 일부 지역에 비 또는 던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91도, 밤 최저 75도입니다.